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인사이트 제목은 10년 만에 첫 인도량이 꺾인 테슬라 2024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었었죠. 25년도 테슬라 인도량이 50% 신장 예언하는 이유. 이거 진짜 제목부터가 대단합니다. 약간의 뭐 어그로는 있지만 한번 뒤에 내용 봐주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 오늘의 자료는 조금 저 역시도 뭐 엑셀 자료도 하고 조금 노력이 들어간, 평소보다는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자료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시기 전에 이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테슬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자신 있다. 지금 보면은 어설픈 TV에서,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다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테슬라를 거의 8년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물론 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모델 X, XS 이런 좀 차량들을 Y도 타봤고 다 타보면서 진짜 몸소 체험으로 느끼는 그런 투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방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와 관련된, 테슬라 때문에 시작한 거였지만 2차 전지에도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을, 뭐 10억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테슬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제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정보도 자기 생각과 비교해 보는 시간, 그리고 제가 소식 같은 것들을 많이 전달을 드릴 건데,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좀 이거 보시면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고 소식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 많은 분들이 아직 신뢰를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버라고 하긴 부끄럽지만 10,000명도 안 되는 지금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서 10,000명 좀 달성하게 좀 해주시면은 더 열심히 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뭐 우리나라 투자자 비중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재밌게 얘기해보고, 메가팩을 감안한 인도력에 대한 분석, 이게 외신과 테크니스님이 분석을 잘 해주신 게 있는데, 앞서 말해서 왜 무슨 50% 신장? 25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20% 정도 신장한다고 한 것 같은데 50% 신장한다고?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사이버 트럭 생산 확대, 드론 사업 가능성, 일론의 트윗에 대한 이야기, 국내 FSD도 모카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죠. 올해에 출시될 확률이 높다. 이게 약간 뭐 소문이지만 한번 또 이야기해보고, 삼성증권 FSD 참여 후기가 굉장히 실감나게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좀 뭐 물론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이 우리의 뭐 호프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본격적으로 좀 유튜브에서 뭐 테슬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가 하고 있고 방송을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중에 15%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미국 애들이 제일 많겠죠. 그래도 13%, 그다음 뱅가드, 블랙록, 캐피탈 그룹,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정도가 나머지 있고, 우리나라가 진짜 1.6%라는, 이게 더 올랐을 거예요.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합니다. 이게 뭐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X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됐던 자료인데, 우리 그 인도량에 대해서 좀 계속 나왔었죠. 지금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180만 대를 좀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역신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테슬라 에너지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도 외신을 좀 해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역신장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포함하면은 이거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신장한 거야. 그래서 환산해서 ESS랑 확대해 보면, 야, 우리 그냥 간단히 계속 ESS만 늘어난다고 이렇게 기타로 치부하지 말고 요 이익을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자.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유형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심 깊게 보다가 이거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테슬라 ESS 장치를 차량으로 환산을 해보면 뭐 한 20만 대 이렇게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새로운 총합은 ESS하고 합한 거는 실제로는 218만 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70만 대가 아닙니다. 180대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테크피드라는 유튜버님의 자료를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보고 저도 인사이트를 받아서 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글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년대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때 굉장히 기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빠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물론 바로 반등해줬습니다만 메가팩의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메가팩이 대략 뭐 이익률도 높고 이익액도 굉장히 높다. 뭐 3.9 메가와트시 뭐 이런 정도의 뭐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테크피드님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제가 엑셀을 직접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고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별로 안 어려워요. 3.9 메가와트시가 테슬라 차량 100대의 이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수 잘하잖아요. 메가팩 3.9와 100대 메가팩이 그러면은 뭐 1기가와트시면 몇 대의 차량의 이익과 비슷하냐? 이거 그냥 산수입니다. 3.9 대 100은 뭐 몇 기가와트 시대 X 뭐 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말이 꼬이네요. 아무튼 23년도에 15기가와트 시를 차량으로 환산을 하면 요걸 그냥 비율로 때려보면 37만 대입니다. 37만 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23년도에는 180만 대를 우리가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환산해 보면 실제로 180만 대 플러스 에너지 저장 장치 37만 대를 합하면 210만 대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새로운 시각이다. 라는 걸 한번 또 느끼실 수 있을 거고 4분기 때는 사실 11기가와트시 대박이었습니다. 이것을 차량으로 환산하면 28만 대다. 야, 엄청 많이 이렇게 많이 생산한 거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24년도에는 31기가와트시를 우리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환산하면 80만 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180만 대에서 진짜 차량 인도라고 생각하는 180만 대에서 178만 대로 줄었지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80만 대를 확대해 보면 258만 대를 우리가 인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신장이라고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18% 신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2% 신장이 역신장이 아니라 18% 신장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익으로 봤을 때 해야죠. 왜 우리가 지금 자동차 기업도 아닌데 왜 에너지 저장 장치 토탈 솔루션 기업인데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상하이 기가 요게 거의 2배 가까이 생산이 됩니다. 40기가와트시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차량으로 환산하면 100만 대입니다. 대단합니다. 100만 대. 기가 상하이를 하나 통째로 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이거 뭐죠? 요거는 그래서 100만 대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헷갈리네요. 그래서 결론은 올해는 40기가와트시 플러스 24년도에 31기가와트시를 합하면 71기가입니다. 그러면 71기가 우리가 차량으로 치면 180만 대인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일론이 사실 그때 트윗 X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78만 대에서 우리가 한 20% 정도 일론이 신청할 거다. 이거는 사실 모델 Y 주니퍼하고 모델 Q, 모델 2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도 그것 때문에 저 신장을 또 많이 잡았겠죠. 물론 FSD 때문에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도 좀 감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20% 신장하면 210만 대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들 이 정도 하겠지 이번엔 꼭 하겠지 이런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ESS 우리 180만 대를 앞에서 더해줘 보라는 거죠. 그러면 400만 대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요거 180만 대 대비해서 53% 신장하는 거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조금 어그로를 했지만 50% 신장을 예언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하면 차량으로만 보게 되면 210만 대 정도 살 것 같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린 신규 출시 차들 때문에 210만 대 할 것 같지만 ESS에서 나오는 이익이 180만 대니까 두 개 더하면 400만 대 가까이 될 거다라는 이런 좀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S를 좀 더 이게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
일론 머스크가 리포스트 한 건데, 야 진짜 이거 이렇게 그 세상에 자율주행을 풀고 있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 진짜 이거 굉장히 극소수만 아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 우리나라 테슬라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는 차량 사람들, 이거 저도 100명 얘기하면 100명 친구들 다 몰라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아무도 모르는 때는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FSD에 대해서 막 찬사할 때 그때는 조금 이제 과열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로봇도 있고 하니까 전혀 관심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뭐 폭스바겐 그룹이 뭐 확대한다, EV 판매하다. 이거는 뭐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제가 캡처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한 사이버 트럭이 올해 말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 대단하죠. 기가 텍사스 사이버 터널을 덮고 있는 구조물의 실제 크기, 이게 뭐 사이버 트럭 모양으로 출산하듯이 이쪽에서 생산되면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램프업들이 이제 한 몇 대 정도 되고 있죠. 지금 4,000대 정도, 5,000대 정도가 지금 월별로 이렇게 생산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30만 대, 40만 대 가까이 이제 램프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 Y에 대한 좀 스포 같은 것 같긴 한데, 이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LFP가 먼저 나오겠지만, 이런 어느 정도 400이면 미국 기준으로 650km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510km 정도 되니까 500 한 10%는 느리니까 한 550, 60 정도는, 570, 80은 그래도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LNF, LG 엔솔 양극재가 쓰이겠죠, 롱레인지.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려도 춘절 때 1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테슬라 마크가 어디서 기원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기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음, 일론 머스크가 요거는 미국은 대량의 장거리 드론과 초음속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유인 항공기는 드론 전쟁에서 매우 빠르게 줄 것입니다. 굉장히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드론 관련주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좀 관심 가지면 좋으실 거고. 참고로 저도 이 전쟁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투자자의 생각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쟁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드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진짜 전투 상황을 본 이제 X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막 드론에 막 피해가지고 막 숨는데 막 찾아와서 막 자폭 테러하고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 이제 실제 전투가 다 지금 무인전 드론 전쟁으로 바뀌었구나. 이제 드론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물론 이 일론이 12월 말부터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런 보는 시각들이 다 돈과 연결을 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쟁에 대해서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항상 돈과 연관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메르세데 벤츠가 화이트로 변환됐다는, 이제 쓰러지는 유럽의 전기차들이 좀 한번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웨이모 같은 경우가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유일한 경쟁 상대인데, 아직 뭐 6세대는 현대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협업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 거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드론에 대해서 뭐 좀 언급을 또 된 거고,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이런 드론에 대해서 이제 도치 역할을, 미국에서 정치인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FSD 기술이 또 굉장히 좋고 배터리 생산 기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드론이나 UAM 쪽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스앤젤레스의 테슬라 드라이브 앤 다이너 슈퍼차저가 여기 막 식당도 하고 영화관도 보고, 굉장히 진짜 꿈 같은 그런 시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저도 올해 LA 한번 가볼 건데, 가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건데, CES 때문에 이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을 비롯해서 다 가봤는데, 가봤다는 후기인데 너무나 재밌어서 좀 얘기했습니다. 야 진짜 자율주행 불신지옥이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처음 한 일은 바로 자율주행 체험이었다. 사이버트럭과 웨이버 로보택시. 결론은 충격과 놀라움, 소비자로서의 기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걱정.
이 현대차죠. 미래는 이미 찾아왔으며 단지 경험해본 사람이 소수일 뿐이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물론 저는 뭐 수없이 지금 한 몇백 개의 영상들을 봤죠. 그래서 얼마나 FSD의 V13이 뛰어난 것을 알고 더 투자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모르고 있다. 그리고 물론 또 직접 체험한 건 또 다르다는 이야기죠. 근데 당연히 인덱스 자료도 발견했고 이 사람도 많이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체험이 주는 놀라움이 전혀 줄지 않았다. 완벽하다. 명확하다. 테슬라, 웨이모, 화웨이가 이를 견인하고 있다. 한국 업체는 진짜 밸류체인에 탑승해야 된다. 우선 생존을 해서 아, 굉장히 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AI다. 그리고 김준성 연구원이 뭐 이것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인플레이션 기술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요거는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어쨌든 요것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음, 오히려 기술이 더 적용된 게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택시는 이게 좀 보기가 어려운데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음, 어, 이거는 좀 어쨌든 사실 요거 다 노동에 대한 좀 철학적인 이야기도 같이 있어서 저는 요걸까지 또 설명드린 거 그렇고, 어차피 지금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가 이제 HD 맵과 이런 다 라이다 레이더 이런 장비가 이제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오히려 지금 택시나 이런 어디죠 우버 이런 데보다 좀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근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좋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HDD 맵도 필요 없고 직접적으로 어디 나라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비용을 굉장히 낮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너무 압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건 2차 전지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인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요, 구독 그래서 10,000명 정도는 넣어야 제가 테슬라 전문가라고 지금 자칭하고 있고 실제 자신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응원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빠르고 요약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